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종호의 템베거. 자, 연휴 특집으로 2025년도의 전망, 그다음에 2025년도의 상반기 또는 전체에 한해서 가장 뜨거울 이슈,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장기 시장 전망, 요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시장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흔히 알 겁니다. 짝수년의 징크스, 또 홀수년의 강세장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2024년은 짝수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만큼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요인인데 202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 시장으로 바라보시면은 시장의 분석상 경제 중주기를 보이는 쿠즈네츠 20년 파동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중장기 시황을 할 때마다 언급을 좀 했고요. 미국 시장은 화랑새를 타서 계속해서 2020년대 후반까지 상승을 해줄 거다는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년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원래의 어떤 경제 주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하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쿠즈네츠라는 사람은 미국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경제적 시계열에서 20년이 지속적으로 분출이 되는 그런 변동 파동, 요걸 이제 고안을 좀 했던 사람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용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의 장세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20년 파동을 계속해서 이제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물론 부동산 주기는 한센 주기라는 게 좀 있어요. 17년, 18년, 20년 파동에서 20년을 다 채우기 2, 3년 전에 꺾어지는 그게 한센 주기 파동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다우존스가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간다 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고요. 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방송 출연 전문가에서 유일하게 20년 주기를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우존스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1980년도부터 1000포인트 박스권을 넘어가는 시점.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 후폭풍이 다가오는 그런 것 때문에 무려 레건 대통령 집권, 클린턴 집권부터 계속해서 있죠. 20년간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형성이 됐던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클의 원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쉬었냐면은 10년을 좀 쉬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마지막 후폭풍에 2008년 서프라임 사태 기억하시죠? 이런 거에서 마감이 되고 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장은 흘러가고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20년 어떤 쿠즈네츠 파동이 전개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 시점은 언제 끝나느냐? 2008년이기 때문에 2027년이나 8년 사이에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상승이 가속이 되는 그런 부분, 요거 마지막에는 상승 가속이 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계속해서 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은 그와 같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은 선진국이고 대장주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머징 마켓의 시장처럼 매우 강한 흐름들이 뭐 세 가지 조건, 리쇼링을 비롯해서 관세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셰일가스의 혁명 이런 부분들이 로우 사태의 내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떠올라 주기 때문에 또는 AI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100년 전에 2000년도에 미국의 호황과 거의 닮은 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펼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던 거고요. 다만요,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경제주기, 파동주기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년 전에 이미 차트를 다 그려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떨어져서 FBI에서 수사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차트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주는 것이 있죠. 그런 부분인데 물론 소개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2023년, 2025년 요건 5.59는 이를 이제 소수점 분해한 거기 때문에 실제 연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5.59니까 뭐 반년이 좀 더 되죠. 그러니까 반년이 더 되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은 6월, 7월이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그리고 한 번 더 슈팅, 2027년 7, 9니까 9월, 10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변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28년에 크게 박살이 난다 이야기죠. 결국은 2008년 이 서프람 사태가 다가오고 정확하게 20년간 돼서 20년째 이런 급락이 떨어진다 하는 그 내용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강세장의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이 중요하게 된 것은 파이 3.14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 3.14 부분들을 3141 이를 기점으로 돌아간다. 이걸 연도로 나오면은 8.6년이다. 또는 8년 내지 9년마다 반복이 된다. 이런 개념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논리로 보면 8년마다 9년마다 반복이 되면은 8년 전에 트럼프 초기에 했던 흐름들, 그다음에 탄핵의 흐름들 반복이 되잖아요. 어떤 기시감이 든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논리로 한번 접근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걸 소개하는 것은 제 견해하고 거의 70%, 80% 일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마틴 암스트롱의 8.6 주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나스닥의 또 흐름들인데 나스닥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죠. 2025년, 2026년, 2027년 마틴 암스트롱의 어떤 결과대로 보면 25년, 6년, 7년이 3년간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첫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2022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이 된 파동이 계속해서 가고 언제까지 가느냐 정확하게 2027년. 그러니까 2027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22년부터 보면 딱 8년이 되는 거죠. 또는 8.6년. 이렇게 이 한 사이클이 시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탄생 파동 한번 꺾어진 부분들이 36개월, 그러니까 3년이란 거죠. 그러니까 1년이면 12개월에 해당이 되죠. 시간의 마디, 파동의 마디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나스닥도 상승 조정, 그다음에 상승 조정
이 조정폭이 점점 적어지고 가격 조정만 됐죠. 더 강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단기 고점이 2025년 6월, 7월 여기가 되는 거. 마틴 암스트롱의 파동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논리를 조합해서 제가 제시를 좀 한 거고 2025년 부분이 강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AI 혁명의 3년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이때가 2022년 11월 달에 AI 쪽이 강세 부분들이 찾아왔던 그런 전례가 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 챗 GPT가 첫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그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계속 화두가 됐어요.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딱 등장하자마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누구도 쓰지 않아요. AI 혁명이다. 이런 쪽에 흐름이 있죠. 이게 막연하게 무슨 어마어마한 파동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몰랐었죠.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건데 이게 시장의 파급 효과, 실생활의 침투가 2년이 지났더니 성능이 개량이 되면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발휘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3년째에 해당이 되는 AI 혁명이다. 이 시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그에 대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직간접적인 영향력 요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뉴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측근들이 줄줄이 기용, 차기 IT 정책의 주목 이런 부분이죠. 또는 새로운 일론 머스크도 XAI를 들고 나서 일론 머스크 제국을 정점을 세운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그런 비전 정책 또는 자기 사업에 대한 어떤 강력한 아젠다를 구현을 한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는 뭐가 되는지 알겠죠. 올해 화두는 엔비디아가 되고 내년에는 당연히 테슬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8년 전에 트럼프의 어떤 그 교환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책을 펼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 경제 주기 사이클을 20년짜리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제 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가장 단기 변동은 3년에 해당이 되는 키친 파동이죠. 3년짜리 세 개가 모아지면은 9년이 돼야 되는데 10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36개월 플러스 10년이 120개월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년이 120개월인데 요거를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약 그 40개월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키치 파동이 3개가 모여서 10년이 되는데 10년짜리가 간혹 중간에 변곡이 오는 경우가 있다. 6년에 이제 변화가 올 수가 있다. 황금 문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글라리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 주글라리 사이클이 6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이제 큰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36년, 크게는 6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20년짜리는 콘트라이프 주기를 3으로 나눈 거죠. 60년을 3으로 나누기 때문에 20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짜리, 3년짜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거를 뭐 주장한 사람, 세계 각종 경기 주기를 이렇게 종합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 3년 사이클이
시장에는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좀 쉬어줬죠. 자, 왜 요거를 보냐면은 3년을 가지고 보시면은 고점에서도 3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3년입니다. 3년 주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고점에서 보면은 3년을 쉬었습니다. 하락 1년. 그렇죠? 기간 조정 1년. 2년, 3년을 쉬었습니다. 그렇죠? 3년의 끝자락에서 들어올린다는 개념이 되고 탄생 파동이 나오고 나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지는 않은 거 아시죠? 뭐 1% 가까이 추락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미중 패권 다툼에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파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화학이 무너져 내렸죠. 롯데가 흔들거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가온다 하면서 레거시 공정에 대한 굉장히 흔들림이 있죠. HBM 믿고 투자했더니 반도체 가지고 했더니 엉망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 HBM 잘 나가는데 내 종목군도 분명히 반도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3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슈팅이 일어난다는 것을 2016년에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이때도 짝수년, 홀수년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됐고 지금 2024년 그다음에 2025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00년이라는 사이클을 보시면은 1900년, 2000년 이렇게 되죠. 중간에 1950년 2분으로 나누면 이때 6.25 전쟁이 일어났죠. 25년 이렇게 나누죠. 4분법을 나누면은 그러면은 1900에 2000년대에서 2020 이게가 3000년 되죠. 그러면은 2100년 죄송합니다. 2100년이면은 2050년 2분법 하면은 4분법 하면은 2025년이잖아. 그렇죠? 시간의 변곡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저는 펼쳐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중 패권의 남북 경협이나 또 미중 패권의 최종 충돌이나 여기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2025년 상반기는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트럼프 8년 주기 부분들이 있죠. 8년 전에 암스트롱의 경제 주기에도 마찬가지로 탄핵 정국, 그다음에 데자뷰, 그다음에 김정은과 다시 대화하려는 그런 부분들. 데자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8년 전에 어떤 행적에 대해서 또는 그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때 당시에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어마어마하게 바람을 불었죠. 비트코인을 살펴봤더니 4년 주기 사이클로 움직이더라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1차 급등기 부분이죠. 그다음에 반감기,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시기. 2012년에서 태동이 돼서 2016년, 4년이 좀 되죠. 그리고 다시 4년 만에 2024년, 4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4년이 되면은 2024년 연말부터 이제 타올랐는데 2025년에 주도할 부분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달러하고의 어떤 좀 대결 구도 또는 민간화폐 수용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바람이 거세게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고 또 메타버스의 세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조금 오를 거다 하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9,000%, 3,000%, 600%니까 뭐 한 300%, 400% 오르겠지. 또 비슷하게 오르겠지. 이미 많이 올랐겠지. 하지만은 추정일 뿐이죠.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죠. 마지막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좀 더 다른 결과가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년 상반기 6월 내지 7월까지 좋다. 7, 8, 9는 급락한다. 미리서 예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상반기를 주도할 부분들은 AI 쪽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AI 챗 GPT가 나온 3년째 상용화 단계에 좀 해당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등판을 좀 했죠. 직접적으로 2인자로서 등판을 좀 했고 또 자기가 꿈꿨던 세계에 대한 이 경제 규모의 극대화를 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무서운 파급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그러니까 AI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바탕이 되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반도체 시장 규모에 대한 건데 반도체에 대한 붐이 최상점의 정점에 불었을 때는 이때는 밀레니엄 붐이었습니다. 이때 반도체가 차지하는 세계 시장의 규모 이런 부분을 나타낸 건데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고 버블은 많이 타올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어떤 성장성, HBM의 성장성은 매우 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투자를 할 때는 중국에 대한 레거시 공정에 대한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의 위기도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면은 절반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깔려 있지만은 HBM이나 신기술 이런 쪽에서는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당연히 가져야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AI의 반도체 생태계, 그러니까 AI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좀 됐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가 새롭게 변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생태계, AI 생태계 중요한 것은 IP,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후공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러면서 AI 반도체를 만들고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AI 서비스, AI 디바이스, AI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면서 AI 생태계로 바뀐다. 결국은 하드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시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가지고 하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해의 최고 하두는 엔비디아였다면은 내년에 최고의 하두인 종목이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테슬라, 뿐만 아니라 지금 후발주로 올라온 어떤 소프트웨어 종목이 상당히 많죠. 현재 팔란티아라는 종목군도 있고요. 또 양자컴, 브로드컴이라는 종목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후발 종목인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테슬라 플러스 알파의 종목군들이 대거 부상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AI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는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고 거대 언어모델에 대한 대규모 학습이 좀 돼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클라우드에 대한 대규모 수요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으로 온 디바이스가 진행이 되고 좀 더 강화될수록 온 센서 AI 모든 센서의 AI 반도체가 구현이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이 변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무한 엔트로피 법칙처럼 무한 증식이 되는 또 통신과 결합이 되면서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한 생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성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2차 가공, 3차 가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데이터의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필수적인 가장 기름에 불을 붙던 부분들이 AI 반도체가 나오고 사물의 인터넷 오브 싱스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게 되려면은 당연히 AI 반도체가 아직 뭐 이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라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초입 국면에 잠시 이제 주춤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 한번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근데 또 다시 갈 확률이 많은데 이게 새로운 주도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HBM의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TC 본더 부분들이죠. 연로에서 그 현재 이 붙이는 그런 본더를 개발했던 한미 반도체 흐름들 주봉입니다. 주도주로서의 활약을 좀 했죠. 다시 이제 조정을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화랑새를 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 대한 레거시 공정에 대한 피해주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한번 올해의 주도주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페타시스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HBM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밑에 PCB 기판의 멀티 레벨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죠. 고다층 기판 MLB 이 부분에 어떤 쇠주로서 떠올랐던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했지만은 지금은 또 가격적인 조정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세 번째 이제 주도주였던 부분들이 이제 제주 반도체였죠. 제주 반도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온 디바이스 쪽에 확장이 되려면은 저전력이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썼는데 AI 쪽으로 어떤 뭐 서비스를 하고 AI 쪽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금방 닳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3시간 썼더니 이렇게만 안 되기 때문에 저전력, 조용량 메모리 반도체 또는 사물 인터넷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뒤처진 제주 반도체가 떡상을 하게 된 계기 또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해야겠죠. 여기에 특화된 제주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런 기념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침체를 보이다가 거의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전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됐고 이미 검증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장 때문에 거의 바닥까지 온 종목이 내년에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한 3가지 종목을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요거에 대한 실시간이든 실시간이 아니든 상관없이 요거에 대한 머신러닝을 어떻게 보면은 구현을 해주는 그런 대규모 학습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에 대한 추론이나 병렬 연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신경망 기술인 어떤 반도체, NPU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 건데 이게 현재 데이터 센터든 온 디바이스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가 떴던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 처리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반도체가 먼저 떴죠. 그래서 인간의 신경 구조 부분을 그대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가 건너갈 때는 병렬적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선택이 돼서 다시 한번 또 누련이 끊임없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 완벽하게 그걸 답습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닮은 꼴로 추론이 돼서 이 병렬 영상 통해서 입력층 통해서 최종적인 출력층을 했는데 이 병렬 영상에 대한 부분에 가장 특화된 것이 GPU죠. GPU의 방식, GPU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 엔비디아에서 이걸 가장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반도체 중에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GPU, CPU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인공 추론에 더 특화된 부분이 이제 NPU라는 것들이 더 한 번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더 추가된 부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추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업체에 대한 부상이 더 진행이 되죠. 첫 번째는 NPU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 가장 특화된 완벽한 NPU는 아니지만은 NPU에 거의 근접하는 GPU 방식의 엔비디아가 모든 문어밭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또 구축하는 툴까지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툴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모든 AI의 가장 하드웨어 모든 것 그다음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수직계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혜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엔비디아가 더 오를 것이냐 오른다고는 보지만은 상승폭에 대해서는 약간 둔화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나 오디오나 이미지나 현재 비디오를 학습을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 학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모달의 어떤 그런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많은 거대 모델이 나왔던 그 전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뭐 알다시피 챗GPT 4, 지금은 O3까지 나와줬던 거고, 요거에 대한 대항마 제미나이 시리즈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라마라는 그 메타 페이스북의 삼행병을 라마라는 메타라는 업체도 라마라고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맞대응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GPU를 만드는 업체 이 부분들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NPU에 대한 순수한 IP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올라 줄 수 있죠. 주봉상으로 보면은 연초에 떠올랐던 것이 박살이 났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줄 수 있는 새롭게 NPU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업체는 본업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통신 업체 부분입니다. 통신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요거 통신 신호를 병렬 처리, 뭐 인공지능 처리 이런 것들에 이제 특화되다 보니까 요걸 약간 응용을 좀 했죠. 그래서 AGI, 범용 AI 반도체에 대한 뉴로모픽 기술의 기술 개발 2차 과제를 수주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롭게 인공지능 반도체로 떠올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은 영상 IP만 전문으로 라이센스 영상 IP 라이센스 뭐 코덱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영상에 대한 처리도 병렬 처리 GPU 방식이죠. 근데 NPU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특허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나 이런 데서 현재 엔비디아의 GPU가 막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의 칩셋 미디어가 이제 수혜로 떠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대부분의 영상 처리에 대한 인공지능은 또 자율주행에 또 쓰이잖아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이런 인공지능의 대안으로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통신 반도체 또는 영상 반도체, 멀티미디어 반도체 또는 순수한 NPU, IP 업체에 대한 수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그 하드웨어 쪽이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낸 거고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태계 구축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반도체 관련된 이 생태계, NPU, 메모리, GPU 이런 반도체가 기본이 돼서 HBM을 좀 만들어냈죠. 그래서 생태계 가장 기본은 하드웨어인데 올해 이제 시세가 났던 그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생태계 구축은 뭐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 아마존 웹 서비스나 오라클이나 현재 애저라든가 또는 그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들이 되죠. 이걸 B2B, B2C, 그러니까 거대 언어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올해 큰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두 번째 이제 요걸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온 디바이스 쪽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거대 언어모델을 만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가 세 번째 수혜주의자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요걸 통해서 B2B, B2C를 통해서 또 실생활에 맞게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 이거는 보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전에는 기술력만 있으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술력이 두 번째고 실제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조그만 매출이 나오느냐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있느냐 매출이 조금 나온다는 것은 기술력이 일단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업체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AI의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생태계이고 챗GPT도 스토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업체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업을 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나 뭐 이런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의 업체가 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세 개 정도 언급을 드리면 첫 번째는 코난 테크놀로지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온 바닥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붐이 되는데 네이트에 대한 검색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어떤 수혜주 또는 AI 비서 에이달의 서비스 고도화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언어 모델을 고유한 언어 모델을 큰 언어 모델은 아니지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혜주로 각광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소프트가 있는데 이스소프트도 요거와 비슷합니다. 이스소프트는 줌닷컴을 운영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이스소프트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시아 측의 협력 파트너 어떻게 보면 협력을 좀 했죠.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페르소닷 AI라는 것들을 또 해서 디지털 휴먼 요거에 대한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기 때문에 갑자기 기술력을 다른 업체보다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업체하고 제휴를 해.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조정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은 상용화 가능성, 기술력 검증 이런 것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좀 보이지 않아서 보여서 올라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스소프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부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란 건데 온라인 오피스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전 세계 1억 명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OTT, 쇼핑몰, NFT 이런 메타버스 어떤 시너지 효과를 꿈꾸는 기업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오피스 앱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장착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B2C 사업이죠.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상용화 가능성이 무척 많이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AI 쪽이 이제 상용화돼서 얼마만큼 시장에 침투하느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동향을 보시면은 오피스 시리즈 부분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시리즈, 그다음에 구글에 대한 워크스페이스 시리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 AI를 구현해서 더 비싼 가격에 또 판다는 개념이죠.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원하는 오픈 AI는 챗GPT를 개발했죠. 챗GPT라고 구글의 싸움이고 전 세계 모든 것들은 구글과 반구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심작이 오픈 AI의 챗GPT이고 이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통의 그런 1위를 구가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AI 검색 엔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바드를 뛰어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도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PC 체계에서도 마찬가지 PC에 대해서 AI를 아예 하드웨어에다 장착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리즈 지금 시장이 운영체제 면에서는 구글 크롬보다는 절대적인 강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PC에서도 AI 혁명이 불 거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운영체계는 뭐 구글이 다 잡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PC의 운영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잡고 있는데 구글의 운영체계에서는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새로운 강자인 애플의 iOS 현재 iOS 운영체제가 격돌을 하고 있죠.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싸움인데 모바일에서는 애플하고 구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구글을 압도하기 위해서 모든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체계에서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구글 연대를 통해서 강력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체계에서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강자를 떠오려고 하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해서도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어떤 서비스하고 마찬가지죠. 이런 체계의 어떤 빅뱅들이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선진국에서 시장을 잠시화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업체만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달리고 B2C 사업 이걸 받아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년 동안 기술력도 뒤지고 시장 선점도 뒤지기 때문에 전혀 시세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사이에 반격이 시작이 되죠. 국내 삼성전자에서는 인공지능 AI 가우스 모델을 통해서 통역폰이나 여러 가지 기능, 온 디바이스 쪽으로 굉장히 강화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삼성하고 가장 또 수혜주는 없습니다. 다만 협력 관계가 부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 AI하고 좀 더 관련이 있으면은 솔트룩스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거의 협력 관계도 있고요. AI 검색 후보 부분들이 세계적인 호평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에이전시 어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삼성에 대한 어떤 AI 쪽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트룩스를 약간 대장주로 약간 보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관련주를 한번 따지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주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SK텔레콤도 투자를 하고 그 KT도 투자를 했는데 결론은 접었습니다. 왜? 통신주는 IT가 될 수 없다. IT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개발하자 해가지고 협력관계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KT 자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통신주, 수혜주의 AI 쪽 보시면은 일단은 SK텔레콤, ADA 관련된 부분들은 SK스퀘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SK스퀘어는 하이닉스 최대 주주이자 중간 지주회사이자 투자 지주회사입니다. 많은 아래 지주회사 부분들이 지금 이쪽 관련된 쪽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AI 최대 수혜주가 SK스퀘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 가치가 AI 쪽에 연관이 됐기 때문에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통신주에 관련된 종목은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KT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KT 쪽에서 유일하게 자회사로 볼 수 있는 KTIS가 있는데 KTIS하고 CS는 같은 회사인데 컨택 사업을 하청을 좀 인공지능 사업이죠. 요거를 전환이 되면서도 또 이 하청 전문으로 좀 해주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돼서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원자리까지 왔고 더 빠졌는데 다시 한번 상용화 가능성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KT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 빅테크 기업 네이버하고 카카오 부분들이 있는데 네이버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좀 있죠.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상용화가 하나둘씩 진행이 되는데 올해 11월 달에 단 24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새로운 AI 전략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시장에 침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하고 네이버하고 연관이 되고 네이버는 빅테크하고 제휴를 또 해서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 그다음에 빅테크 제휴한 언어 모델 플러스 알파에서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의 B2B 또 B2C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죠. 당연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도 네이버의 협력 관계 하이퍼클로버 X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도 협력을 좀 했기 때문에 파트너사의 부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대부분 한글과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한글과 컴퓨터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에서도 나름대로는 도전을 하고 있죠. 최근 얼마 전에 AI 브랜드 카나나 를 카나 또는 나나 이걸 합쳐서 카나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내년에 저 포문을 열겠다. 얼마만큼 시장의 파급 효과를 볼지 믿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카카오톡 국내 사용자 5천만 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높다고 보는데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다. 바이브 컴퍼니는 2000년도에 다음 컨벤션에서 출발을 했고 이쪽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을 좀 해줘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더 진화해서 실감 디지털 휴먼 서비스 그다음에 로봇 사업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인간 서비스 또는 로봇, 휴머노id 로봇 이런 시대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된 종목은 여기서 제한하겠지만은 내년에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휴먼, 디지털 휴먼 이런 메타버스 이런 많은 부분들이 펼쳐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산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더 자세한 부분 알고 싶으면 아래 이제 하단 소개한 부분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AI 시세가 상반기에 굉장히 세게 찾아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